지난 금요일이었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또 그 휘하의 수석 비서관 5명이 지난 7일에 집단적으로 모두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기도 합니다. 예상 밖이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우식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집단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당시와 판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 짚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찾아보니까 이기준 부총리 임명권이었다고 하는데 네. 평론가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견들 네. 그런 이견들이 결국은 집단적인 사의 표명이나 이런 형태로 이어지게 됐고 그것이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그런 그 시점이다. 그래서 난파선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들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단체로 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을 갖다 다는 그런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좀 기본적으로 탄핵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이 여러 가지로 좌초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결단이 좀 나왔던 것이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라든가 또 핵심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건장하고 그리고 또 의석이 180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난파선에서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거는 글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사의는 여론에 밀려서 사표를 내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비롯한 수석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따갑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서 몇몇 대통령의 의지는 강건한데 그것을 정책으로 보좌하지 못한 네. 그런 장차관을 비롯해서 그런 지금 비서진들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국민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어렵게 했다는 자의식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이후에 강력한 차기의 정책들을 갖다 주도해 나갈 수 있게 이미지 쇄신, 메시지의 쇄신을 네.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리를 비켜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은 그런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대부분은 사의가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잡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지금 자리를 터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면 그것을 받아서 좀 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람들로 임기 말까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번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 이제 문재인 청와대 3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에서 이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여러 차례 그것도 언성을 높이고 싸웠다라는 그런 보도인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울러 노영민 비서실장의 아파트 매각했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했는데 변호사님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두 개예요. 두 분이 싸웠다는 거하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아파트 매각 소식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조원 수석, 노영민 실장 싸웠다는 건 얘기냐면 두 분이 안 좋다고 보는 근거는 뭐냐면은 2015년 말에 노영민 의원이 당시 의원이 시집 강매 의혹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조원 수석이 민주당 내의 당무 감사위원장이었고 중징계를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아마 20대 총선에 공천을 못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김종원 민정수석의 집 두 채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의 매각 통보와 관련해가지고는 충돌이 있었다 그런 건데 충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가서 항의는 했을 수 있죠. 하지만은 그 싸움이 이번 6분이 전부 사의 표명하시잖아요. 그거의 원인이 됐을 것 같지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그 노영민 비서실장 아파트 매각 소식인 뭐냐면은 한 언론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명의가 변경이 됐는지, 반포 아파트 반포 맞죠? 네. 명의가 변경이 됐는지를 보니까 잔금 처리 문제 때문인지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서 매각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어떤 매각을 단정하기 어렵고 취소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기자라면은, 기사라는 거는 팩트와 관련해 가지고는 최대한 오해 여지가 없게 이렇게 사실 자체만을 전달해야 되는데 네. 매각하기 단정하기 어렵다, 취소됐을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또 꼼수로 내놓기만 했구나, 독자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매를 취소한다는 거는 뭐 사기라든지 착오 이런 법정 사유가 있었어야 되고, 네. 이미 계약금 지급하고 잔금만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배액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또 취소를 하기가 이걸 원래 취소를 하진 않아요. 또 내가 이걸 물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쓴 거는 제가 볼 땐 좀 오해의 여지가 있었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렇게 나오니까 억울하겠죠.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했는데 원래 잔금 지급 시기까지는 몇 달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도가 나가니까 반박을 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네. 노영민 비서실장, 반포와 청주 아파트 모두 처분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고요.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에 2채가 있는데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해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던 바 있습니다. 아직 처분은 하지 않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와 관련해 어떤 발언이 있을지 관심을 모았는데, 이 청와대 참모진들의 사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무언가 후속 인사가 있지 않을까 좀 기다려봤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다른 수석들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유임할 수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예측 수준인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선까지 교체가 될까요? 글쎄요, 유임될까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CJ에서도 봤던 것처럼 네. 5분 수석 위에 노영민 비서실장 있단 말이에요. 청와대의 어떤 참모진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네. 어떤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정책 보완, 그다음에 대통령 보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을 하는데 비서실장만 남겨둘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장 수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후임자를 물색하고, 또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최근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인사 검증하는 시간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는 않지만 순차적으로 아마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 5분은 지금 신호탄으로 보여져요. 앞으로 이렇게 전면적인 교체가 이루어져서 청와대 3기 체제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보좌하고 네. 후임 인사 선정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이제 나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집단 사의 표명, 사실은 대통령도 이를 몰랐을 리는 없겠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같은 인사가 또 교체되고 수준을 밟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사의가 대부분 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들이 드는 게, 지금 잠깐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김조원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고위직 인사들끼리의 단톡방에서도 나갔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마음의 정리는 다 끝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일정한 언질이라든가 혹은 갈 길에 대한 어떤 대통령과의 교감 같은 것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행동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청와대와 같은 조직에서는 위험한 것이죠. 더군다나 민정수석 아닙니까? 네. 민정수석이라면 지금 새롭게 등용될 인사들의 검증을 도맡아서 해야 될 입장이에요. 어떤 형식으로든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서 보면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을 다 검증을 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검증을 민정수석실에 맡기고 자기가 나가는 것이 가장 원만한 그런 형태의 교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를 사표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후기에 비서실장이라든지 여타의 수석들의 어느 정도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는 네. 자기가 일을 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인사들도
이제 마무리됐고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진정으로 3기가 되려면 지금 핵심적인 그 이번 수보회에서도 정말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이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이런 부동산과 경제 문제에 대한 방향타를 어떻게 더욱더 개혁적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관건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쥐고 있는 사람까지도 함께 이제 그야말로 다음에 들어오실 분하고 보좌진들 들어오실 분과 또 애초에 부동산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함께 키를 맞출 사람을 함께 바꿔주는 것이 수보회의의 그 당부 내용을 더욱더 제대로 관철시키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이제 교체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큰 문제나 뭐 우려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닐 것이다. 아마 교체를 원칙으로 두고 네. 지금 후속 교체까지 염두에 두면서 지금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일 당장 교체는 아니더라도 이 청와대 3기를 위한 후속 교체의 수순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20개월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지금 19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20개월 정도 채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임기 남은 20개월 이제 청와대 참모 3기와 함께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렇다면 또 일부 여론이 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제팀이라던가 정책 기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즉 부동산 대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개각 등등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은 지금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그 강력한 정책들은 거의 다 나와서 7월 10일자로 다 발표가 됐고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후속 입법들도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 남았다고 하면은 소급 적용을 하는 특히나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는 그런 선택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쉽사리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임대 사업자로서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나머지 그 연수가 길게는 3년, 적게는 뭐 1년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분들을 소급 적용하다 보면은 연말에 그 물량이 그야말로 투매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계속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죠. 법인 만들어서 종부세를 피해가 보려고 했는데 그 종부세를 다 나한테 먹인다고 하면은 나는 못 살겠다. 이런 식의 그 하소연을 하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도 집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 그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종부세 면제해 준다고 이거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한 것을 왜 손바닥 뒤집느냐?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경제팀들을 네. 바꿔서 지금 현재의 기조들보다 더욱더 강력한 그런 개혁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느냐 아니면 네. 이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경제팀들을 갖다 교체하게 된다면 부담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까지도 포함한 더욱더 강력한 정책으로 그야말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일은 없애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기타 이후에 지금도 지금 엄청난 재난이 그 전국에 몰아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그 확대 재정 정책 이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팀은 너무나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확대 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팀을 함께 교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렇게 해야 돈은 늘어나지만 부동산으로 그게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교체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부동산은 더욱더 네. 강력하게 옥죄면서 그 확대 재정 쪽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형식의 이후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남은 부분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 희망 또는 조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등등은 이 비서실장과 아울러 남은 수석들의 인사를 보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면서 집권 여당에게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켠에서는 이번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 좀 시기가 늦었다, 더 일찍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곤 하는데 아마 20일 남은 당 대표 선거에서 이제 새로운 당 대표가 정해지고 난 뒤에 당청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가 2년 채 안 남은 거죠. 네. 2017년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정권 말기로 갈수록 현재 권력과 그다음에 미래 권력은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떠오르는 대권 주자가 이낙연 의원이라든지 이재명 지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이게 그 친문 세력, 당내 주류 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잡을지가 계속 고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민주당 내에서도 당청 관계가 이제까지는 청와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쪽이었다면 네. 향후에는 그 미래 권력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당대표 선출하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의 판결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2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2심에서 끝나면은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그냥 확정이 네.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그 집권 초기하고는 아무래도 다르게 갈 것 같아요. 당청 관계가. 근데 명확하게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 네. 변수가 많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변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관심은 가질 거다.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래도 높은 편이고 요즘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은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청 관계 예전과는 많이 그래도 좀 다른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